The tower for catch. Booster coming in. Get Down ready to- for that boom, Kate. Down to 3 engines. Booster ready for shutdown.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로켓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항공 우주 회사인 스페이스X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의 로켓이 이 발사가 되어서 현재 화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우주의 시대를 어떻게 개척해 나갈지 그 기대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자, 현재 스페이스X는 팔콘 9의 로켓이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엄청나게 낮출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우주 사업권을 따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블루 오리진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스페이스X가 차지하고 있는 우주 산업 시장에 이 파장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기업인 블루 오리진은 자체 개발한 재사용 발사체 뉴 글렌을 선보였고요. 이 로켓의 발사가 성공하게 된다면 스페이스X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뉴 글렌이라는 로켓이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이고, 스페이스X의 팔콘 9보다 30m 정도 더 긴 기체를 가지고 있는 뉴 글렌이 45톤의 무게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팔콘 9에 비해서 2배에 가까운 물건을 실을 수 있어 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블루 오리진은 한국 시간 16일 오후 4시 4분 미국 플로리다주 이 우주군 기지에서 자체 발사한 재사용 발사체 이 뉴 글렌을 발사했고요. 이 로켓은 목표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해 축하하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1단 로켓의 회수는 실패하게 되었고, 이 계획대로라면 뉴 글렌의 1단 로켓은 6시간 정도 비행 후 대서양 해상에서 대기하고 있는 드론십인 잭 린에게 착륙할 예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했고요. 이 블루 오리진의 담당자는 로켓의 착륙이 정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통해서 얻는 데이터가 엄청난 가치를 나중에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뉴 글렌이 착륙까지 성공했다면 우주 산업의 경쟁 구도에도 큰 변화가 올 뻔했는데요. 이 미국 정부는 2024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2026년 이후에는 달에 지속 가능한 유인 기지를 건설하려는 아르티메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많은 화물이 달에 보내질 계획이며 민간 기업과 여러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는 바, 현재 독점 시장이었던 우주 화물 배송에서 블루 오리진도 앞으로 한몫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제프 베조스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경쟁할 수 있는 저궤도 위성 이 프로젝트 카이퍼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3,000개가 넘는 위성을 저궤도에 올릴 예정이라 로켓 뉴 글렌이 이 프로젝트에서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와 전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가 우주라는 공간을 두고 현재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프 베조스가 뉴 글렌이 궤도 진입에 성공한 후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 팀 전체에게 행운을 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일론 머스크도 제프 베조스의 성공을 축하하면서 블루 오리진 팀이 잘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서로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언론은 이제 제프 베조스의 로켓이 발사를 끝냈으니 다음은 일론 머스크의 차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번 스페이스X의 발사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취소되었던 헤비 부스터의 잡기가 다시 시연될 예정이고요.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지에 대해 많은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자, 스타쉽의 경로를 보면 베이스 캠프인 스타베이스에서 로켓이 출발을 해 멕시코만으로 나아가고 이후에 대기권 밖으로 나아간 다음에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슈퍼 헤비 부스터를 다시 지구로 귀환시키는데요. 이 지구로 돌아오던 헤비 부스터는 방향을 돌려서 착륙을 준비하게 되고, 메가젤라가 공중에서 로켓을 잡고 스타쉽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날아간 후 바다에 입수할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번 미션에서 좀 달라진 점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로켓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영상을 보면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것들이 놀라움을 선사하겠지만 스타쉽의 상단 단계 업그레이드가 대거 포함되어 있고 시험 비행에서 새로운 능력이 선보입니다. 먼저 위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쪽 플랩이 재설계되었습니다. 크기가 줄어들었고 플랩을 열 차폐판에서 멀리 차량의 상단 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재진입 시 열에 덜 노출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쉽 자체도 약 2m 더 길어졌습니다. 약 52m로 늘어난 덕분에 추진제 용량이 25% 더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진 시스템에도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랩터 진공 엔진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공급 라인 시스템, 그리고 추진을 위한 개선된 항법 모듈 등이 추가되었고, 이러한 모든 요소가 성능과 더 긴 미션 수행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6번째 비행에서처럼 열에 취약한 영역을 스트레스 테스트하기 위해 타일 일부를 의도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차량에 걸쳐 심지어 중요한 영역에서도 같은 작업을 수행하며 스타쉽의 성능 한계를 시험합니다. 재진입 실험을 위해 여러 금속 타일이 테스트 중입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타일에는 능동냉각 기능이 있는 버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항법 장치, 즉 뇌가 완전히 재설계되었습니다. 새로운 특징 중에는 스타링크 글로벌 내비게이션과 RF 통신을 단일 장치로 결합한 업그레이드된 스타링크 터미널 4개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측면에는 캐치 피팅이 있습니다. 재진입 시 열 성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비행 중 재진입 시 발생했던 일부 고온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 타일 라인의 일부를 부드럽게 조정했습니다. 이제 비행선과 부스터만 업그레이드된 것이 아닙니다. 지상 시스템에서도 탑의 캐치함의 몇 가지 레이더 센서를 테스트합니다. 암과 차량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추가적인 방법을 시험하며 선박합기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이번 비행에 포함된 많은 업그레이드 중 일부일 뿐입니다. 이번 비행은 지금까지 비행했던 스타쉽 중 가장 능력 있는 모델입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프로그램들이 놀랍게 융합된 결과물입니다. 이 회사의 한 부서에서는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수천 개의 위성으로 이루어진 별자리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돈을 위해 드래곤이 레이저와 스타 트래커를 트렁크 안에 탑재하도록 개조되었습니다. 이 장치를 통해 업링크와 다운링크 인터넷을 레이저, 링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 라우터처럼 인터넷에 접속합니다. 스타링크로 온라인에 접속하는 것은 매우 쉬웠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과 똑같았고 어쩌면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자동으로 연결되고 매끄럽게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우주에서 인터넷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궤도에서의 스타링크 성능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임무 통제팀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고 집에 있는 가족들과 양방향 화상통화도 가능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우리 넷이 우주선의 각기 다른 위치에서 이어폰을 끼고 가족들과 통화했던 순간입니다.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런 방식으로 가족들을 임무에 참여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멋졌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에게 우주에서 떠있는 모습이 어떤지 보여주고 창밖의 풍경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남편이 전화를 끊고 다시 걸어왔는데 제가 다시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드래곤에서의 스타링크는 우리가 꼭 포함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스페이스X 내에는 우주 기반 인터넷을 운영하는 부서가 있으니까요. 우주 기반 인터넷을 우주에서 테스트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영상을 다 봤는데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달라졌지만 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스타쉽에 스타링크가 장착되었다는 것이고 한 개가 아닌 무려 4개의 스타링크가 장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영상에서는 따로 볼 수가 없는데요. 이 확대된 영상을 보면 정말로 4개의 스타링크가 이 스타쉽 상단에 붙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히트 실드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대기권의 진입 시에 엄청난 열을 견딜 수 있도록 단단하게 설계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두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기대되는 상황에서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요. 앞으로 착륙까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같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Cut off. Engine startup. Most engines cut off down to those middle three. Cruise prep startup. 마치 은빛 섬광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부스터를 타워에서 잡으려는 시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타워 캐치 시도가 됩니다. 랜딩 번 시작합니다. 13개의 엔진이 보입니다. 부스터가 이제 호버링하며 타워와 정렬되고 있습니다. 부스터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폭발음들을 준비하세요. 3개의 엔진으로 감속 중입니다. Booster ready for trip out. Megazilla has caught the booster. 들으셨죠? 메가질라가 부스터를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발사 타워에 의한 두 번째 성공적인 캐치입니다. Catch by the launch tower. This is the same tower, the launch pad. 이 부스터는 불과 7.5분 전에 이 타워, 즉 발사대에서 발사되었습니다. Minutes ago. 자, 영상을 다 봤는데 결국 헤비 부스트는 착륙에 성공했고 엄청난 속도로 내려왔지만 이 타워에서 정확하게 멈추며 마법과도 같은 순간을 만들어내 정말 소름을 돋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아쉽게도 스타쉽은 문제가 생겨서 신호를 놓쳐버렸고요. 이 스페이스X에서는 실패한 로켓을 폭파해 대기권으로 돌아오면서 연소가 되는 이 스타쉽 기체의 일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스타쉽과 헤비부스터 모두 성공하기를 바라며 이번 미션으로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재미있게도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3월에 국내에 출시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2분기에 출시할 수 있다라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시점을 모르겠지만 올해 출시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내 항공기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 같은데 일반 사용자의 경우에는 최소 20만 원가량의 단말기와 14만 원의 월간 이용료 등 비싼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굳이 쓸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산간 오지라든지 섬 또는 이 선박과 항공기에 우선 도입이 될 것이라고 하며 어디서든 인터넷이 가능한 시대가 드디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이번 미션을 보면서 멈추지 않는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 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요. 결국 헤비부스터를 공중에서 잡는 것을 또 한 번 성공하는 것처럼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일론 머스크의 손에 의해서 언젠가 완성될 것이라고 믿고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